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변론이 단 3시간 만에 한 번 만에 끝났었잖아요. 그런데 박성재 장관 사건은 쟁점이 더 간단해가지고 그것도 안 걸릴 거다, 3시간도 안 걸릴 거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2시간 조금 더 걸렸습니다. 한 차례 2시간 만에 끝난 박 장관의 출석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박성재 장관을 왜 탄핵했는지 10분에 걸쳐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 설명 들어보시고 이게 다수당의 권한 남용, 횡포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정청래 위원장 얘기입니다. 오 대변인. 네. 비상계엄을 목숨 걸고 박 장관이 적극 반대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탄핵했다. 네. 목숨 걸고 반대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사를 표명했는지 국회에서 알 듯 모를 듯하게 대답해서 탄핵했다. 그리고요. 거부권을 설명한 뒤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곧바로 퇴장한 거, 이거 성실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했다. 우리는 이래서 탄핵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다수당의 횡포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런 사유로 공직자를 탄핵하고 또 국민들을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절반은 그 내란에 가담한 그 혐의로 수감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대부분도 직무정지, 탄핵 소추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저런 그 탄핵 사유는 그야말로 이제 뇌피셜이죠. 그 계엄에 가담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무슨 구치할 장소를 미리 마련했다는 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본인들의 뇌피셜로 탄핵한 것이거든요. 우리 국민들 중에 아마 오늘 이 뉴스를 보시기 전에 박성재 법무장관이 왜 탄핵 소추된 것인지 그 이유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째려봤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조폭들의 행태 아닙니까? 눈 깔아 이런 거 아닙니까? 눈 깔지 않으면은 가만 안 두겠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학교에서 벌어지면 학교 폭력인 거고요. 집단 괴롭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유로 법무장관을 98일 동안 손발을 묶어둔 겁니다. 법무장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범죄자들을 잡는 총책임자이죠. 그런데 일을 못하게 98일 동안 만들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범죄자들을 잡는 것을 이상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꾸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는 것이냐. 범죄자들 못 잡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죠. 그런 그 시간이 98일 동안이나 지금 지속돼 왔었던 것입니다. 예. 구정현 변호사님. 이게 탄핵 사유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반대했어야지. 국무회의에서. 목숨 안 걸었다고 지금 탄핵한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반대했는지 명확치 않아서 탄핵한다. 다음이요.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사 표명했는지 국회에서 좀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알 듯 모를 듯하게 대답해서 탄핵한다. 알 듯 모를 듯하게. 다음이요. 그리고 거부권. 이걸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퇴장한 것. 그래서 탄핵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죠. 저거는 청구 사유 자체로서 이유 없다라고 해서 사실 각하돼도 뭐 할 말이 없을 사유입니다. 저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굉장히 거꾸로 가는 논리를 바라고 있는데 헌법상에 굉장히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을 때만 탄핵 소추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법한데 헌법의 원리는 자기 책임의 원칙, 행위 책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게 계엄과 관련해서 공모관계가 있다. 이런 게 나와야지 탄핵소추를 거론해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관여에 대한 내용 없이 왜 막지 못했냐.
그리고 목숨 걸고 막았는지 모르겠다? 목숨 걸고 막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가요? 그런 주관적인 내용 가지고 탄핵을 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로 탄핵 제도를 남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저런 기준대로면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계엄 표결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목숨 걸고 막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면은 이런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그리고 성실 의무 위반이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뭐 성실합니까? 막말하고 뭐 돌출행동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게 가장 명확하지 않을 때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그 마법 방망이 같이 쓰는 단어인데, 주된 게 있을 때나 요거를 그냥 부과해가지고 하는 수준이지 탄핵에서 성실 의무 위반이다? 그리고 앞에 어떤 내용인지 답변이 모호했다 이러잖아요. 그럼 또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기가 모르겠으면 또 물어보면 되지. 이걸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내용으로 질답을 주고받으면 되는 거를 탄핵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모호해가지고 라는 것은 사실 잘 모르겠을 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게 헌법상의 대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형사적인 원칙 이런 것들은 어떤 사유가 확인이 됐을 때 비로소 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로 가는 게 맞지, 내용이 구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모르겠으니까 탄핵했습니다라는 거는 남용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예. 정청래 위원장 목소리 들어왔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피청구인이 당시 국무위원 회의에서 어떤 의사표명을 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알 듯 모를 듯 얼버무리는 것을 수차례 목도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국회 무시 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그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바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녕 본건 탄핵 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건 탄핵 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될 만한 증거는 애당초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은 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황당한 주장도 하는데, 도대체 제가 어떤 행위로 누구 편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또한 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도, 국회를 경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국무위원에게 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회의원을 쳐다보았다는 것이 국회의 경시 태도입니까? 투표가 시작된 상황에 있어간 것이 국회를 경시하였다는 것입니까? 어느 조항에 국무위원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